원철 씨가 2019년에 입사했죠. 예. 원철 씨가 일을 잘해서 빨리 팀장 시켜준 거니까 앞으로도 운영팀 잘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잘해봅시다. 예. 민정 씨, 네. 이번 주 예약자 명단 꼼꼼하게 확인했죠? 네, 확인하고 있습니다. 성수기라 그런지 예약이 풀이네요. 토요일에는 동문회 골프 대회 있으니까 진행상 잘 확인합시다. 참가자 명단은 넘어왔어요. 아, 네. 여기. 저는 운영팀장을 맡으면서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보통 9시에 출근해 오후 6시경에 퇴근하지만 골프장 특성상 성수기인 경우에는 출근 시간이 1시간 당겨지거나 1시간 늦어지는 경우가 있었고 다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좀 더 늦게 야근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이고, 겨우 정리 다 끝냈네. 얼른 업무 일지 쓰고 집에 가자. 처음 입사한 때부터 수기로 업무 일지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출퇴근 기타 업무를 관리해 왔습니다. 미아팀에 필드 청소 좀 하라고 얘기 좀 해야겠네요. 다음 달 예약 일정도 사무실 가서 같이 체크해 봅시다. 네. 그래. 팀장님, 지문 인식하는 거 너무 귀찮지 않아요? 한 번씩 안 될 때도 있고. 그리고 출퇴근 시간도 살짝 고쳐 쓰지도 못하고. 에이, 민정 씨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업무 관리 정확성을 위해서 다 뭐다 하면서 지문 인식 시스템 도입한 거 아니겠습니까? 김 팀장, 올해 구매한 목록이랑 내년에 예산 목록 좀 정해서 올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그거 총무팀 업무 아니에요? 우리 클럽에 총무팀이 있어요? 없죠. 안 그래도 일 많은데, 그럴 거면 총무팀 업무 담당 직원을 새로 뽑든지 매일 팀장님한테 시키고. 그러게 다양한 업무를 하시네요. 그러게나 말입니다. 일 다 보셨으면 이만 퇴근하세요. 네. 그럼 저는 가보겠습니다. 혼자 일을 다 하는데요. 입사할 때까지는 하더라도 운영팀 업무만 할 거라고 했지만 직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도 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야근이 잦아졌지만 별도의 보상은커녕 오히려 업무만 더 늘어났습니다. 불만이 쌓일 대로 쌓인 저는 결국 이렇게 갑자기 사직서를 내면 어떻게 합니까? 운영진 업무 외에 맡기신 업무가 너무 많습니다. 그만두겠습니다. 퇴직금 정산해서 주십시오. 퇴직금이라뇨? 아니, 포괄적 임금 계약하면서 퇴직금을 매년 정산하기로 하고 그거 포함해서 매월 임금으로 지급을 했잖아요. 퇴직금 분할 약정 방식으로. 아니 그렇게 치면 제 업무도 아닌 다른 업무 하면서 매일 야근을 했는데 그런 것도 보상을 안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거는 임금 계약을 그렇게 했으니까요. 아무튼 퇴직금은 지급했습니다. 그동안 수고했어요. 퇴사 후 너무 억울한 마음에 알아본 결과 저와 같은 경우에도 퇴직금을 별도로 받을 수 있고 미지급된 연장 근로수당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에 저는 로이어 CC를 상대로 5년치 퇴직금과 미지급된 연장 근로수당을 지급해달라고 관할 고용노동청에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아니, 담당자님, 초과 근무는 기본 출시가 자의적으로 밀린 업무를 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 시간에 자신이 연장 근무를 한다는 사실을 회사에 통보한 적도 없고 회사에 지휘 감독 없이
자발적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연장 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이미 월급에 다 포함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럼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죠. 지급 내역이 또 있겠죠. 아, 근로계약서는 안 적어놨네. 분명히 나는 이미 퇴직금 포함해서 다 지급했으니까 계약서에도 정확하게 적어놔야지. 저 뒤에 쓰는 거예요? 오, 이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까? 퇴직금을 다 지급했는데 어디서 관할노동청에 신고를 하고 있노? 네, 5년치 퇴직금을 달라. 뭐 이미 다 지급했는데 무슨 퇴직금이냐라고 하면서 좀 분쟁이 발생했네요. 그렇죠. 김원철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억울한 게 많은 그런 상황인데요. 사건 정리부터 먼저 한번 해보죠. 덜러오요 사건 번호 제528호입니다. 김원철 씨는 골프클럽 운영팀장으로 일하고 있었는데요. 보통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경인데 골프장 특성상 상황에 따라 약간 유동적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체의 수당을 포함하는 포괄적 임금 계약을 체결했었는데요. 김원철 씨는 처음 입사할 때까지만 해도 자신은 운영팀 업무만 할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직원이 부족한 관계로 자신이 담당한 보직 외의 업무도 해야만 했습니다. 이로 인해 야근이 많았음에도 이에 대한 별도 보상은 주어지지 않았고 결국 김원철 씨는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를 한 후 김원철 씨는 골프클럽을 상대로 5년치 퇴직금 및 미지급된 연장 근로 수당을 지급해달라고 관할 고용노동청에 민원을 접수시켰습니다. 이에 골프클럽 대표인 박일국 씨는 초과 근무는 김원철 씨가 자의적으로 밀린 업무를 한 것에 불과하고 자신이 연장 근무를 한다는 사실에 대해 회사에 알린 바가 없다며 연장 근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이미 월 급여에 모두 포함시켜 지급했기에 추가로 김원철 씨에게 지급해야 될 퇴직금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네, 우선 김원철 씨가 이제 체결을 했던 근로계약에 대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포괄적 임금 계약 방식으로 체결을 했네요. 한보진 변호사님. 네, 그렇습니다. 먼저 포괄임금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 산정 방법을 정하면서 일정 항목의 임금을 따로 산정하지 않은 채로 다른 항목의 급여에 포함시켜서 일괄 지급하기로 한 임금 지급 방법입니다. 네. 드라마 사례의 경우 기본 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의 근로수당 등에 대한 재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 임금으로 정하는 유형, 즉 정액제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이 포괄임금제가 유효한지 여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자, 그럼 말씀하신 그 포괄임금제가 유효한지 어떻게 판단하죠? 네, 포괄임금제 방식의 근로계약은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렵다는 것은 감시적, 단속적 근로, 그러니까 감시적 근로는 일정한 장소에서 감시하는 것을 의미하고 단속적 근로는 원칙적으로 근로 형태가 간헐적, 단속적이어서 휴게 시간 또는 대기 시간이 많은 업무를 지칭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근로 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근로를 뜻합니다. 그래서 다소 엄격한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네. 포괄임금제가 유효한지 여부는 근로 시간, 근로 형태와 업무의 성질, 그리고 임금 산정의 단위와 단체 협약과 취업 규칙의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유효하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일단 지금 김원철 씨는 9시 출근해서 6시까지 일하는 걸로 이렇게 기본적으로 돼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네, 김원철 씨는 퇴사하기 전까지 골프클럽 운영팀장으로 근무했다는 점에서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데요. 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지급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원칙적으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지급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면 네, 맞습니다. 지금 김원철 씨가 체결했던 포괄적 임금제는 이게 무효라는 말씀이신가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유효로 볼 여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즉 회사의 취업 규칙에는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근로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또 다른 직원들도 모두 같은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예. 김원철 씨도 포괄임금 방식에 대해 동의해 이 같은 방식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김원철 씨의 근로시간은 평소 주 5일 근무로 평일 8시간이고 휴게 시간까지를 고려한 1주간의 실질적인 근로시간은 총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다만 골프장 운영의 특성상 편의성을 고려해서 일정 부분 발생할 수도 있는 초과 근로시간에 대한 연장 근로수당인 법정 수당을 모두 포함해서 포괄임금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여지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김원철 씨에게 지급된 매월 임금에 대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이에 법정 수당을 포함시켜 보더라도 불이익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면 포괄임금제 방식의 근로계약도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인 박일국 씨 입장에서는 김원철 씨가 운영팀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소속 근로자들을 관리 감독하고 결재권도 행사하고 예. 그리고 또 휴게 시간도 자유롭게 사용하는 등의 그 지위에 있으니까 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 적용이 배제된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네요. 박일국 씨 나름대로 자기만 논리를 한번 전개해 본 것 같습니다. 즉 관리 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란 회사를 감독 또는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기업 경영자의 일체를 이룬 입장에 있고 자기의 근로시간에 대한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자를 말하는데요. 예. 김원철 씨는 회사의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사상 근로일, 근로시간, 휴게시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김원철 씨의 근로시간이 업무일지 또는 지문인식 시스템을 통해 출퇴근 기타 업무 내용에 대해 본부장으로부터 확인까지 받았는데요. 이러한 사안을 고려한다면 김원철 씨는 근무 시간에 대한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시설물에 대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매번 결재권자인 본부장 및 대표인 박일국 씨의 최종 결재를 받아 업무를 처리했는데요. 결국 골프장 업무의 특성 및 김원철 씨가 처리한 업무량 등을 모두 고려한다면 김원철 씨는 관리, 감독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자, 그럼 정리해보면 지금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에도 해당이 안 되고요. 네. 관리 감독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라고도 보기 어렵기 때문에 포괄적 임금제 방식의 근로계약은 무효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 드라마 사례의 경우 포괄임금제 방식의 근로계약은 무효라고 보여집니다. 더 나아가 법원은 현실적으로 연장근로가 필요함에도 사용자 측이 싫어하기 때문에 사실상 연장근로 신청을 포기하는 분위기가 있는 직장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한 사용자의 승인을 얻지 않았거나 연장근로를 별도로 신청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 연장원 근로한 시간에 대한 상당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점에서 네. 김원철 씨는 박일국 씨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추가로 인정돼야 하는 연장 근로수당 등에 대해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자, 그러면 김원철 씨는 미지급된 연장 근로수당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거네요. 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예. 이를 초과하는 연장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을 경우와 일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했을 경우 각각 별도의 연장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40시간 초과하고 또 좀 구체적으로 숫자를 좀 그렇죠. 넣어서 좀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제가 간단한 사례를 들어 하나 설명을 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에 40시간을 근로할 경우 월 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됩니다. 네. 따라서 만약 김원철 씨의 통상임금을 300만 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시간당 통상임금은 14,354원이 되고 네. 여기에 1.5를 곱하고 연장 근로한 시간을 곱하면 최종적으로 지급받아야 할 연장 근로수당을 추산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연장 근로수당은 그렇게 해서 신청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다음으로 살펴볼 게 퇴직금인데요. 박일국 씨는 퇴직금 분할 약정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퇴직금 분할 약정이 과연 유효한지 여부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우선 대법원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그 약정은 퇴직금 중간 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 강행 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네.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다면 김원철 씨는 대표인 박예국 씨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김원철 씨가 포괄임금에 퇴직금까지 포함시켜 매월 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김원철 씨는 퇴직 후 박일국 씨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야, 근데 지금 박일국 씨는 너무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렇죠. 분명히 퇴직금을 분할 약정해서 임금에 포함해서 지급을 했는데 왜 내가 또 돈을 더 줘야 되느냐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박일국 씨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를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은 허용되지 않아 무효가 되고 이에 따라 김원철 씨가 박일국 씨에게 퇴직금을 추가로 청구한다면 박일국 씨 입장에서는 법률상 아무런 이유 없이 김원철 씨에게 추가로 금원을 지급한 것이 되기 때문인데요. 이런 경우 대법원은 사용자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는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 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박예국 씨가 지금 김원철 씨에게 근무하는 동안 퇴직금 명목으로 받아간 돈은 돌려달라라고 할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박일국 씨는 김원철 씨에게 퇴직금조로 지급한 금원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이는 인용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네. 다만 이를 위해서 박일국 씨는 포괄임금에 실질적으로 퇴직금을 포함시켜 매월 지급해왔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네. 지금 근로계약서가 입증 자료가 될 텐데 자, 문제가 있습니다. 박일국 씨가 이걸 뒤늦게 퇴직금 포함이라고 기재를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박일국 씨가 김원철 씨와 최초 체결한 그 근로계약서에는 퇴직금이 포함되어 포괄임금으로 지급되었다는 사실이 나타나 있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박일국 씨가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을 분명하게 입증하기 위해 고용노동청에 해당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이 문구를 추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야, 아무리 그 실제 퇴직금 쪼로 해서 돈이 나갔다고 하더라도 네, 관련 증거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맞습니다. 퇴직금 포함 이렇게 적는다는 건 좀 문제가 안 됩니까? 그래도 되나요? 그렇죠.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이는 사문서 변조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 박일국 씨가 실제로는 퇴직금을 포함시켜 포괄임금으로 지급해온 것이 설사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는 박일국 씨와 김원철 씨 공동 명의로 작성된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박일국 씨는 김원철 씨의 동의 없이 이 같은 문구를 추가하는 것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증거로서의 가치도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계약할 때 좀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를 했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지 못했습니다. 자, 그럼 사문서 변조도 이거 위조와 같이 처벌이 됩니까? 네, 형법 제231조에 따르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박일국 씨처럼 네. 실제로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은 했는데 네. 계약서에는 미리 안 써놨으니까 그렇죠. 없는 네. 상황이에요. 맞습니다. 이럴 경우 입증은 어떻게 합니까? 네, 근로계약서만으로는 포괄임금에 퇴직금까지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밝힐 수 없다면 다른 직원들이 이 같은 방식으로 포괄임금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됩니다. 네. 예를 들어 정식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라면 직원들에 대한 증인 신청을 통한 증인 신문을 진행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 중 실질적인 임금과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을 특정함으로써 박일국 씨가 매월 퇴직금을 김원철 씨에게 지급했다는 사실을 입증해낸다면 기지급한 퇴직금에 대해 부당이득 반청구가 인용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네, 다른 직원들에도 계약 내용에서 이 부분을 증명할 수 있으니까 박일국 씨 입장에서는 좀 다행스러운 일이네요. 맞습니다. 예. 네. 자, 이 사건 마지막으로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다행스럽게도 김원철 씨는 근로계약상 포괄임금 부분에 대해서는 무효를 주장함으로써 미지급된 연장 근로수당 및 퇴직금에 대한 지급을 구할 수 있고 박일국 씨는 이에 따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 간 이러한 법적 분쟁이 발생된 이후에 문제를 해결하라고 보기보단 사전에 이와 같은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근로조건 등에 있어 면밀하게 검토하고 협의하는 것이 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노동 관련 법령은 상당히 복잡한 이슈를 내포하고 있는 만큼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